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TWOA 비즈니스, JM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20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뉴질랜드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습니다. 토드 맥클레인 뉴질랜드 무역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질랜드산 쇠고기와 키위를 포함한 광범위한 식품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맥클레이 장관은 미국의 물가 상승과 공급 감소가 이번 결정의 배경일 수 있다고 말하며 관세로 인해 쇠고기 수입이 줄어들면 미국 내 재고가 부족해지고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연간 약 20억 달러 규모의 쇠고기와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키위 수출이 혜택을 볼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육류산업협회의 네이선 대표 또한 놀랍지만 기쁜 소식이라며 미국이 15%의 관세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의 가장 큰 쇠고기 시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쇠고기 관세가 1%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며 그동안 관세 혜택을 누렸던 호주 등 경쟁국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양고기에 대한 15% 관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정부와 협력해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주택 경매 시장에서 최근 활동이 갑자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레스트.co.nz이 11월 8일부터 14일 사이 모니터링한 경매 수는 436건으로 이전 주 466건 그리고 그 전주 485건보다 줄었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461건에서도 감소한 수치로 통상 경매가 활발해지는 시즌 초에 이런 하락은 이례적입니다. 낙찰률도 하락했습니다. 총 173채가 경매에서 팔리면서 낙찰률은 40%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10월 18일부터 24일 주에 49%보다 3주 연속 낮아진 수치입니다. 이러한 감소는 계절적 요인으로 보기에 다소 놀라운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만으로 장기 추세를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하지만 한 주만으로는 경향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향후 몇 주 더 경매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팬데믹 이후에도 여전히 큰 재정적 도전에 직면해 있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경 봉쇄와 같은 극단적 방역 조치 이후 정부는 막대한 차입을 했고 현재 그 이자를 갚는 데만 연간 약 85억 달러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후변화 대응, 군비 확대 등 지속적인 지출 수요까지 겹쳤습니다. 전통적으로 뉴질랜드인들은 부를 모으는 주요 방법으로 부동산을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구 증가 둔화와 금리 상승, 주택 공급 확대 등의 변화로 인해 이제는 집값 인상만으로 부를 쌓는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건설 활동을 통한 실물 자산 확대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세금 체계 개혁이 필요하며 자본이득세, 부유세 혹은 부가가치세 GST 인상 등이 증세의 현실적인 옵션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무부와 국세청은 GST를 18%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스마트 스텝 투 비즈니스 레벨 3 안내입니다. 예비 창업자분들과 소규모 비즈니스를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분들도 제대로 된 사업 계획을 정리해 보시고 클래스의 다른 분들과 좋은 네트워킹의 기회가 되실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녹색당은 정부가 구직자 수당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더 많은 젊은이를 푸드뱅크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연립정부는 내년 11월부터 부모의 소득이 6만 5천 달러 이상인 18세에서 19세 청년들에 대한 구직자 수당 지급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젊은 나이에 복지에 의존하는 것은 덫이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회개발부의 규제 영향 평가서에 따르면 당국은 청년 구직자 수당 수급자를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 중 문해력 장벽 해소 등 교육 및 훈련 서비스 강화를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루이스 업스턴 장관은 부모 소득 및 부양 능력 테스트를 도입하는 안을 택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장관이 선호한 정책이 푸드뱅크와 같은 민간 기구의 지원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녹색당의 리카르도 메넨데즈 마치 대변인은 정부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2030년까지 구직자 수당 수급자 5만 명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업스턴 장관은 이에 대해 젊은이들이 복지에 갇히는 것을 원치 않으며 그들에게 더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고 반박하며 이 정책이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뉴질랜드 해역에서 외래 해조류 콜레르파가 처음 발견된 지 4년이 넘었지만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에서는 여전히 불확실성과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번식하는 이 해조류는 해양 서식지를 뒤덮고 있으며 일부 2위 지도자들은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늦어 그레이트 베리어 섬의 오염 면적이 60헥타르에서 2,000헥타르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을 생물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했으며 추가 예산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본산업부는 지금까지 2,500만 달러를 투입했다고 밝히는 한편 일부 감시 지역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콜레르파 감소 현상도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당국은 여름철 수온 상승으로 다시 확산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톱, interest.co.nz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26원 58전, 한국에서 보낼 때 834원 84전, 한국에서 받을 때 818원 32전입니다.